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부터 어퍼컷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김우식 교수님은 이제 정무실장으로 예. 선대위에 계실 때 많이 좀 얘기도 하고 예. 그런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윤석열 당선인의 장점이 있다면 짧게 해주시고 단점 좀 길게 얘기해 주세요. 저 네 가지 장면 중에서 저는 가장 그래도 의미 있는 장면은 첫 장면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과 비리가 있으면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위 예. 고하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처벌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정치적 자산의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예, 저는 세 번째 이준석 대표와의 화해 장면이 저는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이 성숙하는 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까지 직전에 하고 왔다가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정말 정당의 정치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 정당 정치의 이면에 있는 수많은 많이 배워야 될 아픈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생각이 다른 그 노선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아야 되는가를 사실 짧은 시간에 그냥 혹독하게 배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죠. 헤어지겠구나라고 봤는데 갑자기 그러면요. 의총장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과 봉합, 화해 또는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정이 정치초년생 윤석열 후보의 짧지만 압축적인 전 정치의 경험이고 노하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 악수에서 화해하고 있는 전 장면이 저는 정치인 윤석열이 성숙하는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100% 동의하는데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뭐 당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갈등 때문에 떨어졌다가 그렇죠. 떨어졌죠.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1월 초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성숙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또 다른 면을 보자면 윤석열 정치인의 한계 또한 분명해졌다. 왜 화해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결단해서 한판 하자 뭐 이런 어떤 그런 식의 모습 속에서 실제 드러난 문제를 봉합하는 건 성공했지만 앞으로 뭘 해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빠져 있었다. 많은 디테일이 있는데 일단 이 디테일을 어떻게 할 건지 많이 빠져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죠. 안철수하고도 결국 야합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했던 것도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그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당선인 신분이 되었으니 저는 앞으로 당선인 신분에서 어떻게 그런 문제를 펼쳐가느냐가 또 다른 중요한 어깨 위에 예. 과제로 남겨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와의 관계 설정이 얼마나 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생산적으로 갈 것이냐 문제하고 말씀하신 안철수 대표와도 사실은 예. 국적 단일화를 했습니다만 이후에 합당 절차도 남아있고 합당 이후에 그런 공동정부라는 개념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건지도 결국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의 저는 오롯이 정치적인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